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나는 수업 광T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드디어 7단원을 왔어요. 7단원. 와, 7단원. 이제 그럼 7단원하고 8단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국어를 조금만 더 힘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7단원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올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요.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읽어야 하는 까닭 알기 한번 진행해 볼게요. 교과서는 232쪽부터 237쪽이고요. 일단 7단원 들어갔으니까 7단원에서 뭘 배우는지 좀 확인을 하고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갑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여러분들 단원 쭉 짜라라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글이 진짜 많죠? 그 글들 여러분들 다 같이 읽어볼 거야. 그 다음에 우리 1학기 때 배웠는데 글을 요약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열거하는 거. 그 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비교와 대조가 있었어요. 그죠? 두 가지 방법 기억나시죠? 그 다음, 글을 요약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켈러 선생님의 글쓰기반에 뽑혔을 때 나는 속으로 엄청 우쭐했다. 내가 켈러 선생님에 대한 온갖 소문들이 마음에 걸리긴 했다. 아주 깐깐한 성질에 오래 꽁하는 사람이라 한번 눈밖에 난 학생은 대놓고 싫어한다 나. 특히 여태껏 어떤 학생도 A 점수를 준 적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다들 켈러 선생님을 마녀 켈러라고 불렀다. 오죽하면 다른 선생님들까지도 그렇게 부를까? 라고 있는 글이 있는데 이 글과 관련해서 지금 꽁하다는 무슨 뜻일까? 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죽하면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 라고 여학생과 남학생이 각각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두 학생이 짐작하는 것처럼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할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요, 먼저 낱말의 뜻을 짐작하면서 알아야 하는 까닭을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낱말의 뜻을 짐작하면서 직접 읽어볼 거예요. 이 시간에는, 여기 시간에는 굉장히 긴 글을 읽을 거예요. 동화책이 있는데 그 글을 읽을 겁니다. 그 다음 글을 요약하는 방법 알기, 글의 구조에 따라 요약하기, 그리고 다른 과목의 교과서를 읽고 요약하기. 다른 교과서를 읽는 것도 있네요. 재밌겠죠? 자, 갑니다. 오늘의 목차예요. 낱말의 뜻을 짐작하며 읽어야 하는 까닭을 먼저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낱말의 뜻을 짐작할 겁니다. 어떻게 짐작하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중요한지 알았으면 짐작하는 방법도 같이 할 겁니다. 자, 낱말의 뜻을 짐작하여 읽어야 하는 까닭 알기.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짐작하면서 읽어야 할까? 그거 이제 나올 거예요. 내 귀는 건강한가요? 라는 글을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같이 읽어줄게요. 자, 지금부터 읽고 옵니다. 내 귀는 건강한가요? 귀가 어두워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만화 주인공 사오정을 아시나요? 만화 주인공 사오정과 비슷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오정이 뜬금없는 말로 우리에게 재미와 웃음을 주지만 요즘에 사오정들은 귀 건강을 위협받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귀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소리 듣기로 가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귀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최소 난청이지만 귀 건강이 더 나빠지면 전음성 난청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속삭이는 소리 외에도 일반적인 소리까지 선명하게 듣지 못하고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처럼 귀가 먹먹한 느낌이 듭니다. 귀를 후비거나 하품하거나 귀에 바람을 넣어봐도 순간적으로 증상이 호전될 뿐
금세 귀가 먹먹해집니다. 그 밖에도 염증으로 인한 통증과 가려움 같은 증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귀 건강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어폰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 집중을 잘하기 때문에 학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양쪽 귀 바로 위쪽 부위에는 언어 중추가 있는 뇌 측두엽이 존재하는데, 측두엽과 가까운 귀에 이어폰을 꽂으면 언어 중추가 음악 소리에 자극을 받기 때문에 학습 내용이 기억에 잘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측두엽은 기억력과 청각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노래를 들으며 공부를 하면 뇌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뇌과학자들은 음악 듣기는 고난도 학습이나 업무를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귀를 건강하게 하려면 이어폰 같은 음향기기를 하루 2시간 이내로 사용해야 하고, 사용할 때에는 소리 크기를 60%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귀를 건조하게 유지하고 깨끗한 이어폰을 사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2000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세모세모세모 기자. 잘 읽어보셨죠? 근데 여기 민찬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볼까요? 민찬이 같은 경우는 234쪽에 분명히 딱 나와 있습니다. 민찬이는 귀가 어둡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귀 색깔이 검은색이라는 뜻이겠지. 그냥 대충 읽어야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뜬금없는 걸림돌? 아,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이 많아? 더 못 읽겠다. 그만 읽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포기하고 넘어가고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정말 큰일인데요 이거. 그럼 235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은 민찬이와 비슷한 읽기 방법으로 글을 읽은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혹시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냥 다르게 해석한다든가 아니면 넘어간다든가 포기한다든가 어떤 그런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린이 신문을 읽다가 뜻을 모르는 낱말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간 적이 있다라든가, 여러분들마다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뭐 책을 읽다가도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넘어간 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민찬이와 같이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넘어갔어, 아니면 포기했어, 아니면 잘못 해석했어. 그런 경우는 어떨까? 딱 보면 여러분들 딱딱딱 생각이 날 건데 어떻게? 낱말의 뜻을 제대로 짐작하지 못해서 글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낱말의 뜻을 제대로 짐작 못하니까 당연히 글 내용이 이해가 안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내 귀는 건강한가요? 이 글 읽었잖아요. 여기에서 낱말의 뜻을 한번 짐작해 보자고요. 어두워, 뜬금없는, 걸림돌, 힘,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뜻을 한번 짐작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답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같이 하게요. 자, 그 다음 왜 낱말의 뜻을 짐작하면서 읽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235쪽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보시면 만약에 모르는 낱말이 나왔어. 왜 짐작하면서 읽어야 할까? 포기할 거야? 포기하면 안 된다고. 이해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낱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뜻을 이해 못하니까 글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글을 읽으면서 모르는 낱말이 나올 때마다 사전을 찾아볼 수가 없어. 우리가 사전을 항상 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 통해서 인터넷 사전으로 핸드폰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일일이 딱 찾아볼 거야? 귀찮게? 힘들게? 아니죠. 우리가 그러면 짐작하면서 읽는다면은 쓱쓱쓱쓱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짐작하면서 쓱쓱쓱쓱 읽어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지금부터 두 번째 시간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낱말의 뜻 짐작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짐작할까요? 짐작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무턱대고 짐작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가 왜 짐작하면서 읽어야 되는지는 알았어. 그 이유는 알겠어. 근데 어떻게 짐작할 거야? 그걸 한번 보자고요.
먼저 236쪽으로 넘어가서 교과서에 있는 질문부터 답을 해봅시다. 낱말이 나타내는 뜻을 짐작하려고 자신이 사용한 방법을 친구들에게 얘기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아까 어떻게 앞에 4개의 단어 있었잖아요. 4개 단어를 어떻게 짐작했어요? 그 짐작했던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짐작했던 방법 얘기해 보시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잘 모르는 낱말의 앞과 뒤의 내용, 앞 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거나 아니면 이미 아는 친숙한 낱말로 이렇게 바꾸어서 읽어보거나 바꾸어서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파란색으로 쓰인 뜬금없는의 뜻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을 다음 글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보세요. 뜬금없는. 자, 귀가 어두워 무슨 말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만화 주인공 사오정을 아시나요? 만화 주인공 사오정과 비슷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오정은 뜬금없는 말로, 뜬금없 나왔어요? 말로 우리에게 재미와 웃음을 주지만 요즘은 사오정들은 귀 건강을 위협받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재미와 웃음을 준대요. 보셨어요? 그럼 뜬금없는 말로 우리에게 재미와 웃음을 준대. 그럼 뜬금없는 뜻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짐작이 가죠? 자, 그러면 재미를 준다고 했으니까 뜬금없는가 바꿀 수 있는 것? 엉뚱하다 아니면 황당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엉뚱한, 황당한. 그럼 얘를 바꾸었어도 어울리는지 한번 보자고요. 사오정이 엉뚱한 말로 우리에게 재미와 웃음을 주지만 괜찮죠? 사오정이 황당한 말로 우리에게 재미와 웃음을 주지만 괜찮죠? 그러면 여러분들 바꿔 쓸 수 있다는 말은 된다는 얘기야. 뜻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죠? 자연스러우니까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짐작하는 방법 친구들과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어떻게 해요? 아까 같은 방법들이 있겠죠? 앞뒤의 내용, 앞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미 아는 낱말로 바꿔보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정리해 볼게요. 앞뒤 내용 바꿔쓰기, 살펴보기, 그 다음에 아는 낱말로 바꿔보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235쪽에 2에 있는 낱말의 뜻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 어두워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다음, 뜬금없는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뜬금없는, 방금 했죠? 엉뚱한, 황당한. 선생님이 쓴 게 정답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비슷하게만 했다면 다 괜찮습니다. 걸림돌, 뭐가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은 방해물이 된다. 이런 얘기 하겠죠. 다음 힘, 이거는 도움이 된다. 그죠? 힘이 필요하다, 뭐 도움이 필요하다. 비슷하겠죠? 꼭 바꿔보셔야 돼요. 아니면 앞뒤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음 237쪽으로 넘어가서요. 그림을 보고 낱말의 뜻을 한번 짐작해서 써보죠. 자, 얼굴이래 얼굴. 고려청자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만한 대표 문화재입니다. 그럼 여기서 얼굴은 뭘까요? 얼굴은 대표하는 상징을 뜻하고요. 우리나라 리듬체들교에 새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새 얼굴이 등장했다.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선수가 얘기겠죠. 선수. 사람이지만 정확히는 선수를 얘기하겠죠. 다음, 먹다. 한 번 먹은 마음. 변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자. 이거는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골. 1대0. 골을 먹다. 이거는 경기에서 점수를 잃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음 손. 간소은 선생. 드디어 이것을 손에 넣으셨군요. 손에 넣었다. 이거 뭘까요? 손에 넣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의 영향력에 미치는 범위 안에 들어왔다. 내 범위에 미쳤다. 내 영향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겠죠. 그게 손이에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란 제가 오늘 초등학교를 졸업합니다. 할아버지의 손에서. 그건 뭐겠어요? 할아버지의 어떤 힘이나 노력.
배경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 하는데 드는 사람의 힘이나 노력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이 바로 손에 해당할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노력하거나 힘 안에서 내가 자랐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뜻을 한번 짐작해 써볼 때는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이미 아는 단어로 바꿔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짐작하라고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 뭐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앞뒤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미 어떤 단어로 아는 낱말로 바꿔보고 문장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살펴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낱말의 뜻을 짐작하면서 글을 직접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신능서 광TV였고요. 여러분들 수업 유익하게 보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